글로벌 금융시장은 벼랑 끝에 내몰려 있습니다. 하루 반등을 한다고 해도 쉽게 그 반등세가 이어지질 않는 시장이 연일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주식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상황이 그리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이 우려감을 어떻게 탈피할 수 있을 것인지가 궁금한데요. 오늘 인피니티 투자자문 박세익 전무와 좀 깊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전무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참 이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까지 우리 세계 경제를 휘청이게 만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주말 사이 나온 얘기들을 보니까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 수치를 아주 그냥 끌어내리고 있더라고요. 중국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4% 역성장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요. 이건 2분기를 말하는 것이겠죠? 네. 예, 이런 경기 침체 우려가 진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마이너스 24% 역성장할 수 있다는 거는 최근에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수정을 한 부분이고요. 네.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을 마이너스 5% 정도로 예상을 했다가 네. 마이너스 24%로 대폭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이제 중국의 GDP 성장률은 아시겠지만 중국은 지금 회복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1분기에 가장 타격이 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1분기를 마이너스 40% 역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2분기, 3분기로 가면서 플러스 한 57% 그렇게 빠르게 회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가가 빠지는 것만 보고 엄청난 공포감에 빠져들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를 좀 예상을 해보면 중국의 14억 인구가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급격하게 경기 위축을 나타냈다가 또 빠르게 회복할 거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 상황을 생각하면서 미국도 한 57% 빠져야 되고 우리 시장도 당시에 2100에서 900선이 깨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비교를 하면서 우리 시장도 1100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네. 그렇게 가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하다면 지금의 공포를 너무 그냥 고스란히 받을 필요는 없다.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네. 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조금씩 풀어볼까 합니다. 그러면 중국이 당장 마이너스 역성장, 대폭의 역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고 해도 빠르게 플러스 전환, 미국도 마찬가지 그림을 좀 그려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큰 그림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폭락장에 이렇게 방송에 출연한 이유는 화폐전쟁이라고 숭웅빙이라는 중국 분이 지으신 책이 있는데요. 네네. 네, 아마 기억들 하실 겁니다. 그 화폐전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라가 지켜야 될 세 가지가 보통 영공, 영해, 영토라고 한다면 하나 더 있다는 거죠. 금융을 지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금융을 그동안에 지키지 못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지금의 위기가 주가가 폭락한 이 위기가 우리가 금융 주권에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 위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공포만큼 그렇게 악화되지 않을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면 방금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2008년과 같은 상황보다도 지금 GDP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더 악화된 건 맞습니다. 예. 네, 2008년 리만 사태가 터졌던 2008년 4분기에 미국의 GDP가 마이너스 8.5% 정도로 역성장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번에 골드만삭스에서 이번 2분기에 대한 미국의 2분기에 대한 추정치를 마이너스 24%로 대폭 조정한 거 보면 확실하게 2008년보다 경기가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받은 건 맞습니다. 그건 불가피할 거다. 맞는데요. 네. 그런데 2008년과 같이 주가가 마지막 패닉셀링, 이미 지금 패닉셀링이 나오고 있지만 그 마지막 마이너스 50%를 깨는 그런 하락은 나오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2008년 9월 달에 리만 브라더스라고 파산을 하게 되죠. 근데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하기 전에 2008년도에는 베어 스턴스라고 글로벌 IB의 리만 브라더스가 당시에 세계 4대 거대한 IB였다고 보면 베어 스턴스는 5위 회사였습니다. 그 5위권 회사부터 시작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AIG 등등해서 엄청나게 많은 미국의 금융기관이 망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리만 브라더스가 갖고 있었던 그때의 자산만 하더라도 얼마 정도였냐면요. 우리나라 지금
예산이 한 480조 정도 되잖아요. 그때 당시 2008년도에 우리나라 예산이 한 250조였거든요. 리만 브라더스가 갖고 있었던 자산이 700조였습니다. 예, 700조가 파산이 되면서 한 방에 이제 청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파산을 해서 클리어링 자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리만 브라더스가 갖고 있었던 미국 주식을 비롯해서 채권, 금, 해외 주식, 국내 주식까지 모두가 다 한 방에 청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10월 달에 일어났던 겁니다. 네. 최근에 약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었던 게 사우디에서 레이 달리오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트한테 맡겼던 자금을 환매를 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레이 달리오에서 갖고 있었던 금, 채권 가격이 최근에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왜냐하면 청산은 환매가 요청이 들어오면 갖고 있는 자산을 그냥 다 팔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예.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반대 매매에 들어갔다든지 저희도 기관 로스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로스카시 들어오는 펀드는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됩니다. 그런 환매가 요청이 쇄도했을 때 주가의 마지막 밸류에이션은 훨씬 밑도는 패닉 셀링이 나오는데 2008년 10월 상황은 리만 브라더스의 700조라는 엄청난 자산이 청산되는 과정에서 나왔던 패닉 셀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그러면 이렇게 경제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그런 부분을 다 프라이싱을 한 상황에서 마지막 수급에 의해서 빠지는 부분은 빠르게 회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1500 밑에서 지금 지수가 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 바닥에서 나타나는 변동성과 고점에서 나타나는 변동성은 제가 여기서 1437 지난 저점에서 주가가 멈출 거다. 이런 건 다 거짓말입니다. 변동성 영역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전문가로서 이 영역에서는 주가가 어느 정도 얼마나 빨리 회복을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6개월 안에 1900까지도 회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부와 국내에 지금 10억 이상 계좌가 한 600조가 있습니다. 이 600조의 자금들이 어디를 투자해야 될지 모르고 부동자금으로 남아 있는데요. 이 자금들을 정부가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을 써준다면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현재 판단하고 계시는 그런 시각으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서프라임 모기지 이 부실한 이 모기지 론으로 인해서 터진 이 아이비들의 대형 몰락이 지금은 아니니까 네. 적어도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좀 다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가지 근거를 이제 제시해 주신 거잖아요. 하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공장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네. 생산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람들은 집 밖에 나오질 않아요. 소비를 안 합니다. 이런 사태가 조금 더 길어지게 된다면 못지않은 충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때 그런 상황이었지만 방금 앵커님 질문하셨듯이 아니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예, 이게 진정이 돼야 된다. 네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월스트한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네. 예, 막연한 낙관주의보다도 지금 이 상황이 가장 악화됐을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메르켈 총리가 독일 국민의 한 70%가 감염될 수 있다 그러고 그죠? 미국 국민의 한 50%가 감염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이런 아주 과격한 조치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다 감염이 됐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예, 뭐 가정하에. 네, 예. 네. 그러면 미국 인구의 한 1억 5천만 명이 감염이 됐다라고 최악의 생각하면 상황일 경우. 그러면 지금 사망자율이 한 2%라고 가정을 하면 300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나머지 1억 5천만 명에서 300만 명을 제외한 분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최근에 확진자 발표와 함께 회복자 발표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예, 3천 명 정도 뭐 회복을 했다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2, 3주 뒤에 회복한 사람들은 다 면역 체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집단 면역 체계라고 하는데요. 50%, 70%가 다 감염이 되더라도 2, 3주 지나면 집단 면역 체계 때문에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그 면역력을 가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는 해결된다는 게 영국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 이번에 그런 이동 제한 조치나 이런 걸 갖다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냅두면 그런 면역 체계가 생기면서 회복될 거다라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굉장히 지금 두렵지 않습니까? 폐렴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블랙스완처럼 다가왔는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블랙스완이 아닙니다.
정부의 최근에 미국 정부나 글로벌한 정부의 대응 방법은 블랙스완처럼 다가왔지만 전 세계가 파이낸셜 타임즈의 표지 모델에 이번에 보면 표지 사진이 지구 사진을 해놓고 클로즈드라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할 정도로 전 지구의 경제가 일시적인 중단 사태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2003년 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 왜 코로나 19라는 명명을 했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새롭게 생긴 바이러스가 아니잖아요. 예, 변종돼서 나타났기 때문에 코로나 19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조금 더 월스트한 케이스로 2009년도 같은 경우에 방금 이제 리만 사태 당시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2009년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종플루라는 그런 엄청난 에피데믹이 있었고요. 그 신종플루 때문에 전 세계에서 한 800만 명이 감염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감염자 수가 한 70만 명 가까이 상당했죠. 됐었고요. 예. 네. 그때 2009년 11월 달에 보면 탤런트 이광기 씨의 아들이 그 사고로 그렇게 바이러스로 그런 안타까운 뉴스까지도 나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 한 170명 정도가 죽었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주가 지수는 정확하게 2008년 900을 깬 상황에서 1700까지 그닥 조정 없이 빠른 랠리를 보였던 이유가 그때 당시에도 우리의 내재 가치였던 PBR 한 0.75배에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바이러스 문제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 네. 모든 주식에 있어서 바이러스가 됐던 전쟁이 됐던 어떤 악재가 터졌을 때 이걸 골드만삭스에서는 얘기를 하기를 이벤트 드리븐 베어 마켓이라고 합니다. 예, 시클리컬 구조적 스트럭처럴한 구조적인 베어 마켓이냐 아니면 경기가 침체가 따라오면서 나오는 시클리컬 베어 마켓이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하는데요. 이벤트 드리븐에 의한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나타난 급격한 경기 침체는 빠르게 회복한다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2003년도 3월 달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이 사스에 대해서 전 세계 보건기구에서도 선언을 했을 때 그러고 나서 랠리가 왔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2009년 엄청난 사망자와 감염자를 발생했었던 2009년도에도 시장은 빠르게 회복했었고 2015년도에는 메르스가 있었잖아요. 예, 메르스 사태 때문에 삼성의료원에서 그때 막 80명이 감염되고 그런 사태가 있었는데 그때도 2016년 2월 달에 유가가 26불 바닥을 찍고 2017년 말까지 지수는 2,600대까지 강한 랠리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이제는 악재가 언제 피크아웃을 치느냐라고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감소를 하는 게 아니라 악화되는 상황이 둔화되는 이 기울기를 보셔야 되는데 이 기울기가 우리가 중국에서 봤듯이 지금 미국에서 발발했던 시점을 보면 4월 초에서 중순이면 이 기울기가 둔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말씀들을 종합을 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는 정말 사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이제 생각을 많은 분들이 이제 TV를 보면서 하고 계실 거예요.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선택은 사자였습니다. 외국인들이 그렇게 빠져나가는 헬셀 코리아 속에서도 개인들은 사는 것을 선택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의 선택이 좀 옳았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 최근에 뭐 동학개미 혁명이라는 그런 약간 우픈 얘기들이 돌아다니는 거 보면 정말 마음이 좀 애잔합니다. 예. 그랬는데 제발 우리가 이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최근에 매수한 개인들이 완전히 반대 매매가 나와야 시장이 바닥을 친다. 그러는데 최근에 굉장히 스마트 마니들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는 종목들도 보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핵심 기업을 개인들이 사고 있고요. 2008년도에 시장이 바닥을 언제 쳤냐면 2008년도에도 10월 30일 날 통화 수합이 있고 우리 시장은 바닥을 쳤고요. 그러고 나서 미국 시장은 2009년 3월 초에 바닥을 칩니다. 미국 시장은 더 빠지면서 외국인들은 계속 우리나라 주식을 팔았지만 2008년 10월 달에 우리 시장은 바닥을 먼저 찍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계속 사고 있고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개인이 매수 호가에다가 그냥 매도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개인이 매수를 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개인이 여기서 완전히 거덜나고 외국인이 다시 사줘야 시장이 바닥을 찍는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우리가 정부에서 정시안정기금 10조 이제 발표를 했었지만 여기서 정부가 하나 더 좀 과감한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좀 전례 없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오라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추가 카드가 있을까요? 예, 카드가 있습니다. 어떤 카드가 있냐면요. 정부가 정부의 예산으로 이 시장을 바치는 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장에는 10억 이상 현금의 계좌가 지금 600조나 있습니다. 이 600조의 계좌를 증시로 끌어들이는 유인책을 쓰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우리가 일제시대 때 간송 전영필 선생님이 본인의 자금으로 고려청자라든지 훈민정음 해례본이 유출되는 걸 사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우량 주식을 이 많은 거대한 자산가들이 우량 주식을 사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4월부터 대주주 과세 요건이 3억으로 변합니다. 3억 이상 매수한 금액에 대해서는 1년 안에 대기업을 팔게 되면 30% 이상의 세금, 33%의 세금을 내야 되고요. 1년 이상 보유하다가 매도를 해도 20%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99년 IMF 직후에 미분양 아파트의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했을 경우에는 양도세를 5년 이상 보유하려면 양도세를 면제를 해주는 그런 대책을 부동산 안정 대책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전국에 주식을 하는 분들이 숫자가 600만 명 넘습니다. 살아있는 활성화된 계좌가 3천만 개가 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정부에서는 과감한 대책을 내야 되는데 저희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지수대에서 1900 이하에서 주식을 매수한 거액 계좌에 대해서는 3년 동안 대주주 과세 요건을 전격적으로 폐지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전무님과의 대화가 좀 여유 있는 시간에 좀 이루어졌다면 너무나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아쉽네요. 저희는 지금 여기서 이제 인사드려야 할 시간이 되어서요. 인피니티 투자자문 박세익 전무와 오늘 말씀 함께 나눴고요. 저희도 이제 함께 인사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현재도 시장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만 그래도 빨간불이 좀 들어온 종목들이 몇몇 보인다는 점은 그래도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